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유인물 한번 좀 펴봐요. 자, 행정심판 청구 절차거든요. 예. 심판 청구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예, 말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 청구서란 서면으로 한다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청구서 제출은 예, 그 피청구인에게 낼 수 있고, 그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에 낼 수 있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이 청구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위원회에서 청구서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여기 관련해서 이제 심판법 법조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조문이 이제 좀 추가된 게 있거든요. 추가된 게. 자, 그래서 일단 서설에 자, 심판 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청구서 제출,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경우 피청구인 수만큼 심판 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그러니까 청구서를 내면서 플러스해서 그 이제 부본까지 같이 냅니다. 그래서 부본은 이거 이제 복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서 써가지고요. 그 이제 그 증거 서류들은 이제 따로 뒤에 이제 첨부하잖아요. 그래서 증거 서류에 이제 갑1호증, 갑2호증, 갑3호증에서 이제 쭉 이제 호증 번호 쓰고, 그리고 그 이제 피청구인이 이제 한 명이잖아요. 여기는 제가 하는 경우는 피청구인이 한 명인 경우가 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구서 두 번, 청구서 이제 두 부 출력하고, 그리고 그 증거 서류는 이제 그대로 한 부 더 복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해가지고 이제 위원회에 보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피청구인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피청구인이 이제 받았다 하고 그 처리. 자, 일단 심판 청구서를 피청구인이 받았다. 그러면 피청구인은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확인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 즉 직권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위에를 다 합쳐서 그 직권 취소 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예, 인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송부입니다. 예. 자, 위원회 송부.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 10일 이내 심판 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심판 청구서는 위원회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서를 그 이제 부본을 자기가 가지고 그 청구서를 위원회에 보냅니다. 그때 이제 답변서랑 같이 보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2번, 3번 이게 이제 신설된 거예요. 2번, 3번이 이게. 자, 심판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구서만 보낸다 그 말이에요. 답변서는 안 보내고. 그리고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 사유를 위원회 문서로 통보해라. 그래서 그 답변서 제출 안 하겠다 하고 통보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심판 청구에 대하여 위원장이 이제 그걸 보고 심판 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또 답변서를 보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위원장이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보낸다. 그래서 2번, 3번이 그게 이제 신설된 거다.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처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이 경우 그 청구서 4번을 함께 송달해라. 이건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제 요약집 보면은 아니 오늘 저기 뭐라고 그래요? 이 책자 보면은 거기 이제 빠져 있는데 어찌됐건 그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 예.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 심판 청구서에 위원회가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보낸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기존 자료에 이제 그대로 있죠. 예. 자, 그리고 6번.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보낼 때 청구인의 수만큼 답변서 부분을 함께 보내되 답변서에는 처분이나 부작 이유, 근거와 이유,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 등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그래서 요게 지금 그 2번, 3번 요게 지금 신설된 겁니다. 2번, 3번. 그러니까 답변서를 안 보내도 되는 경우. 답변서를 안 보낸다. 그럼 위원장이 답변서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럼 또 보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위원회의 처리로 가봐요. 자,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받았다 그 말이야. 부분까지 같이 받았겠죠. 그럼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서 부본을 보내라. 예. 자, 그리고 심판 청구서 부본을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 취지에 따라 직권 취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직권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이게 인용이잖아요. 자, 그리고 3번에 피청구인이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위원회로 보낸다. 예. 자, 그리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조금 보충하세요. 이게 그래서 저기 32페이지에 있는 요 자료를 오늘 드린 자료로 좀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심판 청구는 이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청구서 제출은 여기나 여기로 한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청구서 받았다. 그러면 인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송부한다는 거. 예. 그리고 저는 거의 여기다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거야. 예. 이 청구서 부분을 여기 이제 피청구인에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겠죠. 그때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부본까지 같이 냅니다. 그러면 이 답변서 부본 이게 이제 청구인에게 또 송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청구인이 요 이제 답변서 부본 받겠죠. 예. 물론 이제 그 송달 장소를 행정사 사무소로 지정하는 경우 행정사 사무소로 오겠죠. 근데 저는 가급적 여러분 그 송달 장소를 사무소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그 하시는 행정사가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송달 장소를 이 청구인 주소지로 해줍니다. 예. 청구 주소로. 그러면 이 청구인이 받아보고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 그러면 이 이제 부분 보고 이제 보충 서면을 써야 되겠다. 예. 그러면 써줍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보충 서면 거의 안 써요, 이게. 예. 사실 이 답변서 내용 보면은 부본이나 똑같은 거니까. 예. 맞아. 거의 반박할 게 없어. 반박할 게 없어. 예. 그리고 이 청구서에 있었던 걸 보충 서면에다가 써봤자 의미 없거든요. 또 안 써요. 그거. 예. 그러니까 다 청구서에 있었던 걸로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받아보고 보충 서면 안 씁니다. 저는 요즘은 안 써요. 예. 근데 이제 그 가격이 좀 많이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제 심판 청구하는데 100만 원 받잖아요. 200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요. 그 이제 좀 복잡한 사안들은 그래요. 그런 경우는 서면 더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보충 서면 내줍니다. 예.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청구 절차 하시고, 자, 다음에 청구 기간입니다. 이 청구 기간을 제가 요거 좀 길게 해놨는데요. 여기는 처분 상대방이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4번을 빼요. 그리고 제3자가 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5번을 빼세요. 이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약술로 해가지고 청구 기간 설명하라. 그러면 이거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사례 논점을 해가지고 청구 기간을 쓸 때는 이게 처분 상대방이 심판 청구하는 경우랑 제3자가 심판 청구하는 경우랑 구별해가지고요. 예. 그 목차를 4번이 달라지죠. 여기는 이제 불고지, 오고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제3자의 심판 청구 기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례 문제 해가지고 이제 써야 될 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목차는 일단은 이제 서설, 원칙적인 심판 청구 기간,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 그리고 제3자의 심판 청구 기간, 불고지, 오고지 경우. 자, 제3자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는 불고지, 오고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제3자는 이건. 예. 자, 그 처분 상대방이 심판 청구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뭐 관련되는 겁니다. 불고지, 오고지는. 예.
자, 먼저 서술 쪽에 행정심판은 소정의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한다. 뭐 소정의 기간이 원칙적인 심판 청구 기간,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 그거죠. 자, 그리고 청구 기간 제한은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형 심판에만 적용되고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형 심판에는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정심판 이제 종류별 특징할 때 그거 다 정의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인 심판 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예. 자, 그리고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과하면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다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예외적인 심판 청구 기간 90일에 대한 예외.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그리고 요 14일에다가 가로 열고 닫고 국외는 30일, 뭐 국외에서는 30일 이렇게 하면은 그 2번은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14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국외에서는 30일, 혹은 국외는 뭐 30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180일에 대한 예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90일에 대한 예외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이란 이 네 자, 요거 중요한 거고요. 180일에 대한 예외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요 5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예, 꼭 써줘야 돼. 자, 그리고 제3자 심판 청구 기간. 이거 이제 우리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혹은 뭐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자, 원칙적인 기간 봐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는 90일 180일입니다. 그런데 제3자는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다. 요거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180일 이내가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정당한 사유로 가요. 처분의 상대방인 제3자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예, 그러니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통지의 상대방이 아니라 알 수 없다. 이런 문장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즉 18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2번 이거 중요합니다. 다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90일 이내 심판 청구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은 제3자의 심판 청구 기간은 뭐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3자의 심판 청구 기간을 쓰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도입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기간, 예외적인 기간 이거 안 쓰면 되겠어요? 써줘야지. 그리고 그 사례 논점으로 이걸 쓰잖아요. 그럴 때는 서술이라고 쓰면 안 돼요. 1번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내용 이렇게 들어가요. 내용. 서술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목차를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불고지.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자, 그리고 오고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짧은 기간으로 잘못 알리면 자동적으로 90일이에요. 근데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적법한 청구로 본다. 혹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날짜 보면은 뭐 90일이 나오고 180일이 나오고 그리고 14일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앞에 기산점 꼭 써줘야 돼요. 기산점. 언제부터 90일이고 언제부터 180일이고 언제부터 14일이고 이게 언제부터 알게 된 날, 있었던 날, 여기 소멸한 날 이렇게 그 기산점 써줘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청구 변경입니다. 이 청구 변경도 이게 뭐 사례 논점으로 예, 충분히 낼 수 있죠. 예. 자, 그리고 의 구분 절차 효과 요목차고. 자, 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당초에 청구한 행정심판 사항에 대하여 새로운 행정심판을 청구함이 없이 청구 취지 이유를 변경하는 것. 예. 자, 9번 그 1번을 일반적인 청구 변경, 2번을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그 중목차 잡을 거 없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면 돼. 자, 청구인은 청구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 취지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2번 심판이 청구된 후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청구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춰 청구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보통 처분 변경에 따른 청구 변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다음에 절차. 청구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예, 청구 변경 신청서 부분을 함께 내라. 그러니까 이게 청구 변경 허가 신청서란 서면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정확히. 자, 그리고 위원회는 청구 변경 신청서 부분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자, 그리고 위원회는 청구 변경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를 한다. 그러니까 결정서 정본 송달한다. 이렇게 하든가 결정을 통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가 편하게 쓰세요. 자, 그리고 4번 신청인은 예, 결정서 정보를 송달 받아 보니까 이게 불허네네. 불허 결정을 해버렸어. 예. 자, 그러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허가됐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죠. 불허가 되면 이의 신청이야. 그래서 절차에서 4번은 불허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4번 효과는 허가됐을 때야. 변경 결정이 있으면 처음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 취지 이후로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예. 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죠? 소급하네. 예. 자,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요. 예. 자, 우리 행정심판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인데 거의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처분하고 행정행위 요건 예,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예, 똑같다 그렇게 말하기 참 그래서 비슷하다 그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처분 내지 이제 행정행위 불복해서 이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그 예, 이 행정행위 효력으로 예, 먼저 구속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예, 공정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확정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집행력이라는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효력, 예. 그리고 그러니까 처분의 효력이나 그런 이런 어떤 처분의 집행, 그리고 절차 속행, 요게 정지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자, 이런 이제 처분의 효력이나 행정 효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이런 효력, 그리고 그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을 정지시키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게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그래요. 집행부정지. 예. 자, 그런데 집행정지 의예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집행정지는 이 적극적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는 거야. 예. 자, 근데 소극적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를 한다. 예. 그럼 이때는 집행정지가 안 되거든요. 이때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 임시적 권리부족산으로서 임시처분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임시처분. 예. 임시처분. 자, 그래서 일단 이 적극적 처분에 불복해서 심판 청구할 때 예, 자, 집행정지가 인정이 되는 거고, 소극적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심판 청구할 때 집행정지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각하합니다. 왜? 대상 아니니까 각하해버려. 예. 그래서 이때는 임시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해줄까? 근데 임시처분 해줄까? 이거 안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이건 좀 많이 봤어서 이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판 청구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이 소극적 처분에 불복해서 의무형 심판만 될까요? 안 된다고,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취소 심판도 되고, 무효동학 심판도 되고, 의무형 심판도 되고, 다 된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가 취소 심판으로 갑니다, 이건. 예. 그러니까, 취소 심판으로 가더라도, 여기는, 예, 집행정지 신청 하면은 각하예요. 예. 그래서, 여건 해본 적이 없어. 예. 이쪽은, 예, 많이 해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심판 청구에는 의결 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고, 예, 의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저는 동시에 했지, 여기는 안 했으니까 냅두고, 동시에 했지, 뭐, 그 다음에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귀찮게 왜, 청구서 쓰면서 같이 그냥 써갖고 해버리지, 그냥. 예. 그래서, 동시에는 했고, 이쪽은 해본 적 없어요. 예. 그리고요, 이게 인용을 받은 것도 있고 기각을 받은 것도 있거든요, 저는. 예. 그러니까 한번 반반 정도로 보면 돼요. 반반 정도로. 예. 그래서 꼭 이게 인용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인용을 해주기도 하고 기각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건 결정으로 합니다. 결정으로. 이제 여기다가 제기를 쓰면 안 돼, 이거.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하는 게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잖아요. 근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이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이란 말을 써요. 결정. 자, 그리고 요건 지금 우리 4회 때 40점짜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작년 10회 때 20점짜리도 안 돼. 예, 20점짜리도 안 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지금 작년에 나왔죠. 그리고 요거 지금 4회 때 나왔죠. 그럼 11회 때 요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죠. 11회로 따지면 11회로.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자, 집행정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의의, 요건, 절차, 내용, 취소, 적용 범위 이 목차로 이제 잡았어요. 자, 의의. 처분의 집행, 절차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예, 처분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가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 예, 자, 한 장 넘겨봐요. 예. 임시처분.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유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주의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가 바라는 가구재산. 그러니까 그 의의를 비교해서 해놓으세요. 비교해서. 예. 자, 그리고 요건, 예, 집행정지 쪽. 이건 제가 개처 중공본 요리 놨죠. 예. 개처 중공본. 자, 먼저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중대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중대한이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본안이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예. 자, 이대로 써요. 그 요건을 쓰는데, 예. 줄여 쓰려고 하지 말아요, 이건. 예. 그대로 써줘. 주관식 시험이잖아요. 예. 문장으로 굳어, 문장으로.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써주세요. 예. 자, 근데 여기의 요건은, 예. 좀 달라. 예. 자, 넘어가요. 자, 그 38페이지 임시처분 요건 봐봐. 심판 청구가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한 페이지로 쫙 가면 좋았을 것인데. 자, 그리고 예, 처분이나 부작위가 유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에 한다. 예. 그래서 거기는 개처중공본이 아니라 개상중공 그랬죠? 예. 자, 그리고 3번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요건이요. 집행정지 쪽은 제가 개처중공본 요래놨고 임시처분은 개상중공 요래놨어요. 예, 비교하세요. 예. 자, 그리고 절차. 예. 집행정지 쪽으로 갑니다.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하여 집행정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직권으로 하겠어요, 근데? 예. 신청해도 해줄 줄 말뚱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신청할 때 언제 하느냐? 자, 2번.
신청은 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한다. 이러면 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3번, 4번은 합쳐가지고 그 잠정적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위원회의 심리 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할 수 있다. 예, 위원장. 직권으로. 예. 자,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하며, 추인을 받지 못하면 취소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거기 지금 3번, 4번 내용이 좀 많은데요. 이걸 의미만 통하게 좀 줄여. 예, 줄여. 이거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저는 자료기 때문에 법조문 그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이걸 쓰라고 하더라도 저는 내용 줄여서 쓸 거예요. 법조문대로 다 안 써, 이거. 예. 의미만 통하게 쓰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줄이시고. 자, 내용. 예. 임시시험 볼까? 임시시험도 똑같아요. 절차는. 똑같아요, 절차는. 자, 그리고 내용. 집행정지 쪽. 집행정지 결정은 처분 효력, 처분 후 집행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내용으로 하고, 다만 처분 후 효력 정지는 처분 후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취소.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이건 집행정지 결정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주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 또는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 자, 임시처분 쪽 봐봐요. 임시처분 쪽은 내용이 없어요. 왜 없냐? 너무 다양하거든, 이게 임시처분 내용이. 그래서 아예 없는 거야. 그리고 예, 거기 취소, 집행정지가 같죠? 예. 자, 그래서 임시처분 쪽은 절차에서 취소로 바로 넘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집행정지에서는 이제 적용 범위, 이거 좀 써줘야 돼. 취소 심판 및 무효 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 인정되죠? 의무형 심판은 인정 안 됩니다. 왜? 의무형 심판의 대상은 이거니까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이거니까. 예. 이거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임시처분은 이제 집행정지와 관계를 좀 써줘야죠. 그래서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은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게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살에 논점을 해가지고 40점짜리 내면 어쩔까, 이거?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이거. 예. 그래서 요건 지금 사회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한 7년 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가능성은 여기도 높습니다. 예. 중요한 건 집행기가 중요하고. 자, 다음에 심리입니다. 자, 이제 청구인이 청구서를 내서 심판 청구를 냈죠. 그러면 이제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내겠죠. 답변서를 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청구인 쪽에서 또 이제 답변서 부분 받아보고 이제 보충서면 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충 답변서 낼 수 있고. 예. 그리고 이 보충 답변서 뭐 받아보고 이 재보충서면 낼 수 있고, 여기도 이 재보충서면 받아보고 재보충 답변서 요거 이제 낼 수 있죠. 다 합쳐서 보충서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보충서면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보충서면 말을 했는데 이것도 보충서면이고 이것도 보충서면이고 이것도 보충서면이고, 예. 다 보충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서면들이 이제 오고 가. 그리고 나서 심리기일이 지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심리기일 지정했으면 심리기일 지정 통지를 합니다. 예. 다 하겠죠. 예. 자, 그리고 그 심리기일에 심리를 내요. 심리기일에. 예. 그리고 이 심리가 요건 심리가 있고 본안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알아둬요. 예. 자, 그리고 예. 그 심리해 가지고 예, 바로 재결 들어갑니다. 재결. 자, 그리고 여기 이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예, 60일 이내에 재결이라는 걸 제거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알아둬. 예. 자, 그리고 재결은 이건 좀 각하를 할 수도 있고요, 기각을 할 수도 있고
인용을 할 수도 있고 사정 제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제기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심리 쪽 보자고. 예. 여기는 지금 여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했는데요. 예. 자, 심리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심리의 기본 원칙, 그리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다 중요한데 이걸 한꺼번에 쓰라는 문제는 못 낼 겁니다. 예. 자, 사례 논점으로 내더라도 뭐 심리의 기본 원칙 뭐 이렇게 뭐 써라. 예. 혹은 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써라. 예. 이렇게 낼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리고 이게 설령 약술로 나온다 할지라도 한꺼번에는 쓰라고 못해요. 왜? 양이 너무 많거든, 이게. 우리 그 쓸 수 있는 분량이 한 8분 그 정도라겠잖아요. 근데 저거 웬만한 속도로는 저거 8분에 못 써요, 저거. 예. 자, 그래서 어찌됐건 전체 공부해 2대 쓰라는 것만 써주면 되겠죠. 자, 먼저 의.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이야기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다 외우셨죠? 자, 내용, 요건심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형식적 제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예. 요건심리 했는데 요건이 불비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하를 해야 되죠. 자, 근데 요건 불비됐을 때 이게 보정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보정 요구. 예, 이게 보정이에요. 보정 요구. 예. 그리고 경미한 사항이다. 예. 자, 그러면 직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심리 쪽에는 지금 여기 있는 그 보정 쪽을 이제 빼버렸어요. 보정 쪽을. 예. 자, 근데 보정 쪽에 관련해 가지고 심판법이 이제 좀 개정되고 이제 신설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늘 보충 자료를 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정 요구는 이 요건 불비됐을 때 여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일단은 심리 쪽은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보정 쪽은 제가 따로 이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본안 심리. 심판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 청구인의 청구 당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일단 요건 심리하고 이제 본안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건이 구비됐을 때 이제 본안 심리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하고 이제 심리의 범위 불고불릭 원칙과 불릭변경 금지 원칙. 자, 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위의 사항에 대해서 심리 못하죠. 이게 불고불리잖아요. 또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심리를 못하죠. 이게 불릭변경 금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법제사 법률 문제, 재량 문제, 사실 문제. 그래서 처분이나 부작위, 유법 적법 여부인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공익의 부합 여부인 당 부당의 재량 문제나 사실 문제도 심리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심리의 범위에서 이 2가지 다 써야 돼. 불고불리 원칙, 불릭변경 금지 원칙, 그리고 법률 문제, 재량 문제, 사실 문제. 예. 그래서 예. 그 뭐 심리의 기본 원칙 설명하라. 예. 자, 그랬을 때 내용은 꼭 의의하고 내용은 들어야 되고 기본 원칙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심리의 범위하고 기본 원칙 설명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다 쓰라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심리의 범위를 설명하라는 말이 특별히 안 나오면 그냥 빼버려. 그냥 이건 빼버리고 내용 기본 원칙 이렇게 해요. 예. 자, 그리고 이걸 이제 쓰라 그러면 써야지고 쓰라. 예. 쓰라 하면 이거 쓰고 나서 다른 거 써줘야죠. 자, 다음에 이제 기본 원칙으로 이제 대직섭이. 자, 먼저 대심주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격과 방어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공격하고 방어한다. 예. 이걸로 공격하고 이걸로 방어하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걸로 공격하고 이런 걸로 방어하고 뭐 이런 것이 뭐 공격 방어. 자, 그러니까 청구인, 피청구인이 절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게 당사자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심주의, 그러니까 제가 대직섭이 열어놨잖아요. 이 대심주의 요 의미에 당사자주의 취한다는 내용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특별히 여기다가 뭐 당사자주의 이거 쓸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직권심리주의 가미 쪽에다가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플러스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돼.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여기에 별도로 옥차 잡지 말고. 예. 그래서 그 직권심리주의 가미에 앞에 이거 써줘야 돼. 심리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회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증거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그렇게 구성하세요. 자, 다음에 서면심리, 구술심리.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해라. 뭐 인정된다 그러면 서면심리만으로 해라 말이죠. 예. 그래서 아시고 비공개주의. 행정심판에서 심리의 능률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행정심판의 심리 제기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다. 예. 뭐 제기를 빼도 돼요. 심리는 그래도 되는데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심리 제기를 이렇게. 자, 다음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이건 기구보물증 이렇게 오라겠죠. 예. 먼저 위원 직원에 대한 기피 신청권.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자, 구술심 신청권. 예. 자,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를 하죠. 그리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면 심리기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3일 전은 구술로 요건 빼도 되고 신청해야 한다. 자, 다음에 보충서면 제출권. 당사자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고 다른 당사자의 주장을 다시 반박하기 위해 필요하면 위원회에 보충서면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다 보충서면. 보충서면. 네. 그래서 이런 이 서면들은 요 심리기일 전까지 내거든요. 심리기일 전까지. 예. 그러니까 심리기일 지정 통지가 와도요. 그 지정 심리기일 전까지 보충서면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예.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 자, 증거서류, 증거물 제출권. 당사자는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자, 다음에 증거조사 신청권.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가 신청해서 증거조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당사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구보물증 해가지고 뭐 그 정도 내용만 좀 정의해요. 그 정도 내용만. 예.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당사자 절차적 권리 설명하라. 그러면 요 기본 원칙은 이렇게 분설할 필요 없겠죠. 예. 굳이 쓰고 싶으면 이 네 가지 쭉 써주고 말아 그냥. 예. 빼도 무방하겠고. 왜? 이쪽을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근데 요거 설명하라 그래가지고 내용도 안 설명하면 되겠어. 이 내용은 꼭 해줘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심리에서 이거 내용이. 예. 요건심리, 모란심리. 예. 자, 그리고 오늘 드린 자료 봐봐요. 제가 요걸 그냥 뭐 12-1항 이래가지고 이건 추가한 겁니다. 예. 아까 그 7항 그것은 바꾼 거예요. 이걸로. 7항은 이거 대체한 거고 여기 12-1항은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이 이제 이 청구 절차 쪽하고 이 보정 쪽이 이제 개정됐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그 논술에서 요걸 지금 논점으로 내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예, 낼 수도 있습니다. 논술에서 보정 왜 개정됐으니까. 자, 그리고 약술로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약술로도 이게 행정사법에서 안 내고 그냥 요걸로 지금 약술로. 예. 자, 그래서 보정적 설명하라 그러면 행정심판 보정이니까 이제 행정심판 의정도 이제 써줘야 되겠죠. 서술 부분에. 뭐 심리 관련 내용을 좀 써도 되겠죠. 심리, 그러니까 이게 요건 심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 보정은. 요건 심리 하다 보니까 요건이 불비됐다. 그럴 때 이 보정 요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여기 그 행정심판 의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보정. 이 법 조문 다 그대로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각하를 3번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목차를 서설하고 보정 각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정 쪽에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각하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경미한 사항은 직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청구인은 보정 요구를 받으면 보정해야 한다. 자, 그리고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회는 보정서 부분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자, 그리고 보정을 한 경우 처음부터 적법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보정 기간은 이 재결 기간에 산입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보정 기간은. 예. 그래서 일단은 예, 그 보정 기간은 재결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원회는 청구인이 보정 기간 내에 흥결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예,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예. 자, 각하. 예. 자, 위원회는 심판 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정 요구 없이 그 심판 청구를 각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이렇게 신설돼서 들어간 겁니다. 예. 뭘 굳이 그 안 해도 되는데 뭘 이렇게 이걸 그 심판법을 개정을 해요, 이거. 예. 그래서 이게 그 심판 청구서를 이렇게 위원회에서 보니까 아 이거 심판 청구도 아니고 뭐 타인 비방이나 모욕하는 이런 것만 써가지고 심판 청구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보정도 하지 말고 각하해라 그 말이다. 예. 보정 요구도 하지 말고 각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보정 관련해서는 예, 조금 이걸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어서 41페이지 13항. 자, 재결입니다. 자, 재결은 예, 뭐 심리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게 그 요건 불비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각하하는 게 요건 재결이죠. 요건 구비됐다. 본안 심리하겠죠. 그래서 본안 재결은 기각, 인용, 사정 재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재결의 그 제가 이게 서술로 해놨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2번, 3번 요게 그 같이 하려고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의로 들어가면 1번만 써주면 돼요. 저는 서술로 한 이유가 그 재결의 성질, 예. 자, 그리고 재결의 방식, 그것까지 이제 한꺼번에 하려고 서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만 하게 되면 1번이에요. 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려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자, 그리고 재결은 확인행위, 준사법적 행위, 기소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그리고 서면으로 해야 하는 요식행위예요. 그러니까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된다. 요식행위다. 그래서 서술로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기간, 예. 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재결의 범위, 그 여기 보면은 심리의 범위로 제가 불고불리, 불이익병령 금지 원칙 들어갔죠. 근데 심판법에는 이게 재결의 범위로 나옵니다. 근데 심리의 범위에다 왜 집어넣느냐?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거 하고 바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 불고불리, 불이익병령 금지 원칙은 뭐 심리의 범위, 재결의 범위에 공통된다, 그렇게 알아둬요. 자, 다음에 이제 재결의 종류, 이제 각, 기, 인사. 자, 먼저 각하. 요건 심리 결과, 심판 청구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거절하는 재결. 자, 그리고 기각, 인용, 사정은 본안 심리 결과 이렇게 들어가겠죠, 앞에가. 본안 심리 결과. 그래서 기각은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지지하는 재결. 인용은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재결. 자, 사정. 예. 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자, 그리고 이제 재결했으면 송달해야죠. 그래서 재결한 때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하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됐을 때 효력이 생긴다. 요 심리기일이 지정되면 심리기일 지정 통지가 옵니다. 예, 지정 통지. 예, 지정 통지가 와. 자, 그리고 이제 요 심리기일에 재결을 했죠. 예. 그러면 보통은 그 심리기일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오전에 이 재결 결과 통지가 와요. 재결 결과 통지가 문자로 오거든요, 문자로. 그리고 이 재결 결과 통지 오면서 뭐라고 썼냐면 재결서 정본이 2주 이내에 송달된다 그렇게 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보통 한 열흘, 한 10일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2주니까 14일이잖아요. 예, 2주 이내에 송달된다 그러는데 뭐 한 10일 정도 있으면 오더라고요. 10일 정도. 그래서 그렇게 송달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심리에서 재결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4항은 여기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 및 인용제기를 설명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례 논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례가 주어지면서 예. 자,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 및 예. 그 인용 제결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종류가 예. 취소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 의무형 심판이 있죠. 그러면 인용제결은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제결,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제결, 의무형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제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 변경 제결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무효 등 확인 제결 이러고 여기는 의무 이행 제결 이러죠. 이게. 그런데 이 취소 변경 제결에 처분 취소 제결이 있고 그리고 처분 변경 제결이 있고 그리고 처분 변경 명령 제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취소 변경 제결에 처분 취소 제결, 처분 변경 제결, 처분 변경 명령 제결. 자, 무효 등 확인 제결이죠. 무효 확인, 유효 확인, 실효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이렇게. 그리고 의무 이행 제결은 여기는 이제 처분 제결이 있고 그리고 처분 명령 제결이 있고 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요 인용 제결 종류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써줘야죠. 이렇게 여기까지 예.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서설에 뭐라고 쓰면은 행정심판 의 정도 써주면 되겠죠. 예. 거기다 이제 행정심판 종류도 이제 한번 쫙 한번 써주려면 써주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종류하는데 의 정도 쭉 써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인용제결로 취소 변경 제결. 자, 취소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 대하여 당해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제결. 자, 다음에 무효등 확인 제결. 무효등 확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당해 처분의 효력 유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결. 의무형 제결. 의무형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이나 부작위청에게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제결. 처분 명령 제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알아둬요. 이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제결은 자, 원칙적으로 예, 처분 취소 제결로 가겠죠. 처분 취소 제결. 예. 자,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 제결은 원칙적으로 처분 명령 제결로 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처분 취소 제결이니 처분 명령 제결이니 이렇게 이제 갈 것이다. 예. 자, 그리고 넘어가요. 사정 제결은 제가 빼버렸네. 예. 사정 제결은 이래 이제 기출돼 가지고 제가 빼버렸습니다. 자, 이제 15항이 이제 제결의 효력으로 이제 써요. 예. 자, 이제 제결의 효력 설명하라. 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기공쟁변형 여기 이제 요 5가지 효력이잖아요. 근데 여기 도입 부분에 뭐라고 써야 되겠죠? 뭐 행정심판은 의도 쓰고 제결 의도 쓰고 뭐 그래도 돼.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제결 의로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효력을 해가지고 기공쟁. 근데 기속력의 내용이 이게 너무 많거든 이게. 그래서 거기를 좀 이 정도만 좀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제결의 기속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그러면 16항 거기를 써야 되겠죠. 기속력 이게 하면. 예. 자, 그리고 이제 재처분 의무 이제 관련해서는 그 위반에 따른 조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보죠. 제결 효력으로 기공쟁변형이 있다고 그랬죠. 제결 의 써주고 이제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제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하며 인용 제결에만 인정된다. 예. 자, 그리고 기속력의 내용으로 반복 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 제거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45페이지로 가면 이제 기속력의 내용을 해가지고 반제결해가지고 그걸 자세히 해놨죠.
근데 효력에다가 여기를 쓰는데 그 다 쓸 수 없잖아요. 시간 부족하다니까. 그 정도만 좀 써,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의만 딱 써줘. 공정력, 불가정력, 불가변력, 형성력은 의만. 예. 자, 먼저 공정력. 재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 원인이 되지 않는 한 권한에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변경될까지 유효성이 추정되는 효력. 그러니까 유효 추정 밑줄 쫙 그나 유효 추 이게 공정력이에요. 자, 불가정력.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다시 심판 청구 제기 못합니다. 자, 그리고 제소 기간이 경과하면 행동 소송도 제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돼버리죠. 이게 불가정력이에요. 불가정력. 예. 그래서 일단은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 못하고, 그리고 제소 기간 지나면 예, 소송도 제기 못한다. 이게 불가정력입니다. 자, 불가변력. 재결을 한 이상 위원회 스스로 재결을 취소 변경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결이 유법 부당하다 할지라도 취소 변경 못한다. 형성력. 재결의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죠. 그게 형성력이에요. 자, 여기 처분 재결이 이루어지면은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리고 처분 변경 재결이 내려면 변경이 되고, 처분 취소 재결이 되려면 소멸이 되죠. 이게 형성력이에요. 이게 형성력 여기서. 자, 다음에 기속력입니다. 기속력하고 이 재처분 위반에 따른 조치는 이게 이제 두세 번 출제됐습니다. 이게 예. 그래도 중요해요. 이게요. 예. 그래서 그 재결 효력에서는 기속력이 제일 중요해요. 예. 자, 그리고 기속력 쓰라 그러면요, 그 재처분 위반에 따른 조치까지는 좀 쓰지 말고, 왜냐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쓰고 싶으면 써요. 그 16항 쓰고 나서 17항까지 쭉 연결해도 상관없어요. 예. 시간만 되면 써주면 더 좋아, 사실 이게. 근데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면 요 기속력 내용까지만 딱 끊어요. 기속력 써야 될 일 있으면. 예. 그 재처분 위반에 따른 조치는요, 재처분 의무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이쪽하고 이게. 예. 그래서 일단은 기속력 쓰라 그러면 이 정도 쓰면 될 것 같아. 자, 의, 범위. 그리고 범위도 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시간적 범위 막 그러는데, 사실 시간적 범위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우리 이제 행정 소송 같은 판결의 기속력, 여기에서는 또 시간적 범위를 좀 이제 중요하다 하는데, 이 심판에 있어서 이 재결의 그 기속력의 범위에 있어 가지고는 예, 시간적 범위는 저는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쓰고 싶으면 처분 시간 기준이거든, 이건. 예. 그래서 그걸 뭐 굳이 안 써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내용이 중요하죠. 자, 먼저 의의는 됐고, 주관적 범위. 피청구인은 행정처뿐만 아니라 널리 그 밖에 관계행정청에 미친다. 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모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걸 잘 못 쓰더라고, 제가. 예, 모의고사 문제 내면.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 예. 자, 그리고 이와 직접 관계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예. 이걸 보라고요. 예.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자, 청소년 주류 제공, 그리고 유흥종사자, 자, 고용.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이걸로만 해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그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은 여기에 대해서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만.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속력은 여기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을 이유로 해가지고 또다시 영업정지 처분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 자, 근데 유흥종사자 고용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안 했어, 위원회에서. 이건. 예. 왜? 이걸로 영업정지 처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 영업정지 처분하는 거, 이건 반복금지 의무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반복금지 의무. 그래서 요거 기속력의 내용으로 이제 반복금지 의무, 재처분 의무, 결과적 의무가 있는데, 이건 사실 배가 아니고, 반복금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지금 이거. 처분 취소 재결 같은 경우야, 이게. 아, 취소시켰는데 또 영업정지 처분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재처분 의무는 이런 쪽입니다. 처분 변경 재결 이런 걸 했을 때야, 이거. 예.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처분 취소 재결이라든가 뭐 무효 부존재 확인 재결 같은 경우 여기서도 이제 재처분무가 나오긴 해요. 예. 근데 요건 나중에 이제 행정심판법에 개정돼 가지고 추가된 부분이고 과거에는 이쪽이었거든 재처분무가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예. 꼭 써줘야 돼 이거. 주문에는 당연히 미치고. 그래서 재결의 주문 및 그 요건 사실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으로 반재결, 반복금지 의무. 인용 재결이 있게 되면 관계행정은 그 재결을 준수해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한 행위 할 수 없다. 예. 자, 따라서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처분 반복할 수 없다. 그리고 반복금지를 위반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경우 이러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다. 여기까지. 예. 자, 이건 이거 생각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고 취소 심판 청구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 나왔을 때 또 영업정지 처분하면 안 된다. 했다. 무효다. 예, 그렇게. 자, 그리고 이제 재처분 의무. 이 과거에는 재처분 의무가 거기 2번하고 3번만 있었어요. 1번이 없었어. 근데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1번이 들어간 겁니다. 자, 1번은 취소 심판, 무효 부존재 확인 심판의 경우고요. 2번이 의무행 심판의 경우고, 그 3번은 여기도 취소 심판이에요. 이게. 자, 1번.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뭐야?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취소 심판, 무효 부존재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받았어. 예. 자, 처분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한다. 예. 재처분해야 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 이건 재결의 취지가 앞에 나옵니다. 예. 자, 그리고 2번 당사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이건 의무형 심판 청구했다는 거죠. 자, 행정청은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한다. 재결의 취지가 뒤에 나와 이건.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거부 처분에 불복해서 제가 취소 심판도 되고 무효 확인 심판도 되고 의무형 심판도 되고 다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예. 그래서 취소 심판 청구했어. 처분 취소 재결. 거부 처분 취소한다. 무효 확인 심판 청구했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 부존재 확인 심판 청구했어. 부존재임을 확인한다. 딱 그래놨다. 예. 그러면 이게 재처분해야 되잖아요. 이게 재처분. 이때 재처분. 재결의 취지에 따라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돼. 자, 근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또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형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분 명령적이 나오거든요. 자, 이행하라 이렇게 이행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3번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서 취소될 수 있겠죠. 절차하자. 그래서 그 처분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 넘어가시고. 자, 결과적 의무. 관계행정청은 처분의 취소 확인의 재결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 심판, 무효 등 확인 심판의 경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적극적 처분에 불복한 경우예요. 이거 거부 처분이냐, 그러니까 소극적 처분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닙니다. 예. 결과적 의무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적극적 처분에 불복해서 취소 심판 청구하고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했어. 그리고 이제 인용을 받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유법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라. 예. 자, 그래서 결과적 의무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에 17항입니다. 재처분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조치. 기속력, 재처분 의무 쓰고, 그리고 이제 재처분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그 시정명령 직접처분이 있고 간접강제가 있죠. 자, 시정명령 직접처분은요. 여기는 자, 취소 심판이든 무효 등 확인 심판, 의무형 심판이든 여기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무형 심판 여기만 들어가는 겁니다. 시정명령 직접처분은 여기만이야. 그러니까 요 처분 명령적 여기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파생돼 가지고 시정명령 직접처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강제는요, 이게 다 들어가. 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접강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 시험형 위조처분 먼저 보자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처분 명령 제기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자, 간접관계. 자, 피청구인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여기하고 여기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 또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여기죠. 이게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간다는 거야. 간접관계는 이게 안 하면, 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한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게 간접강제잖아요. 간접강제. 그래서 요게 지금 기속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이게 사실 제가 그 행정심판 일반하고 행정심판법은 중요한 것만 좀 추렸는데 또 이제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걸 해달라고 하니까. 예. 일단은 뭐 심판 전치는 이제 소송법의 내용이니까 이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자, 21페이지 비례원칙, 22페이지 자기구속, 23페이지 신뢰보, 이 세 가지는 다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는 이건. 우리 청구서에 수시로 들어가거든 이게. 비례원칙은 아주 많이. 자, 그리고 거기 24페이지 그 대상 요거 꼭 해야 되고, 27페이지 청구인 적격. 예. 자, 그리고 32페이지 청구 절차. 그리고 33페이지에 그 청구 기간. 그리고 35페이지 그 청구 변경. 예. 그리고 집행정지보다는 임시처분으로. 예. 38페이지 임시처분. 왜? 집행정지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39페이지 여기 심리, 그리고 41페이지 재결 요거, 그리고 그 45페이지 재결의 기속력, 그리고 47페이지 재처분과 그 위반에 따른 조치. 예.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서 더 중요한 거라 하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자,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1시간 식사하시고 2시 반에 나머지 부분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해요.